보통 한 구단이 이제 캠프 가면은 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해외 스프링 캠프는 10억 이상을 잡거든요. 와. 구단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올라갔어요. 식대라든가. 물가도 엄청 그러니까 네.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본적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에 환율까지 최근에 올라가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비용이면. 그렇죠. 실제 요번에 그 일본 오키나와나 답사를 다녀온 구단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죠. 또 물가도 여기도 또 오르는 바람에 일본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윤 선생님 오늘도 진단 주제 들고 오셨을 텐데 두 가지 갖고 오셨네요.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계엄 이후로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잖아요. 네. 지금 프로야구당 입장에서 제일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래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가 시작하는데 내년에는 좀 당겨졌잖아요. 일주일이. 네. 1월 25일로. 네. 근데 1월 25일 캠프가 당겨진 거는 1차 캠프의 그 기간이 지금 늘어나거나 더 중요해진 거예요. 네네. 사실. 근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데 미국 지금 달러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지금 내년 되는 순간 1,500원도 갈 것 같다. 네. 1,500원은 기정사실화처럼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연봉 협상이 지금 대부분 구단이 아마 상당 부분 진행을 했을 거예요. 발표만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진행을 했을 텐데 지금 키가 될 수 있는 몇 명 선수는 지금 남겨두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 선수들의 연봉은 대충 얼마가 될까. 그걸 이제 좀 다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스프링 캠프와 환율 문제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는 차마 이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그 보통 한 구단이 스프링 캠프 이제 캠프 가면은 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한 10억, 그러니까 보통 해외 스프링 캠프는 10억 이상을 잡거든요. 와. 구단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을 가면은 우선 항공료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항공료가 많이 들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올라갔어요. 식대라든가. 물가도 네, 올랐죠. 그러니까 예.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가 그 실질임금도 올라가고 네, 물가도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 미국 자체의 비용이 올라갔거든요. 뭐 숙박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야구장 사용료라든가 모든 게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에 환율까지 최근에 올라가니까 지금 비단 올해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제가 표도 이게 그렸는데 네. 이런 표는 다른 데서 뭐 기사도 안 났던데 제가 이렇게 따로 표를 그렸잖아요. 그 올해 지금 그러니까 캠프를 보통 2월 1일 나가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하고 올해는 지금 오늘 시점으로 네네. 그러니까 12월 30일 시점을 봤을 때 2024년 그 2월 1일부터 지금까지에 비교해 보니까 10.5%가 올라갔어요. 달러가 미국 달러가. 근데 이게 올해만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전년도 예. 그러니까 2023년 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 사이에도 8.3%가 올라간 거죠. 10% 가까이 올랐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2년 전에 비하면은 거의 250원. 네, 그렇죠. 예. 네. 이전에는 요 23년 전 22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네네. 해외 캠프를 못 갔기 때문에 요 2년만 딱 보면 되거든요. 2년만 보면 되는데 다른 환율에 비해서 미국 달러가 많이 오른 거죠. 최근 2년 동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미 아까 내년에 이미 미국으로에서 캠프를 조금 철수하는 경향이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잠깐만 보통 그러면 이제 예년 기준 뭐 네. 재작년이나 작년 기준으로 한 10억 이상을 비용을 소모한다고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 가나요 대충? 보통은 1차 캠프는 40명에서 45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선수 스텝 다 포함해서요? 아니면 선수만. 선수만? 네, 선수만 40명 정도? 네, 선수만 이제 40에서 45명이 가고 2차 캠프에서 한 10명을 떨어뜨려요. 네. 한 35명 정도가 2차 캠프 가서 이제 실전 연습 경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근데 지금 방금 전에 표에서 확인했다시피 환율이 오른 거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뭐 10,000원 하던 게 우리도 지금 네. 7,000원 하던 순대국밥이 맞아요. 10,000원 언더로 네. 먹었거든요. 미국은 그보다 조금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올해 2월 달에 LA 네.
저 애리조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애리조나를 갔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케이터링 업체, 그러니까 한국 식당 케이터링 업체가 이제 점심 때 선수들 식사 이걸 하거든요. 밥차 뭐 네, 이제 밥차죠. 이러면 밥차인데 뭐 한밭집. 그 비용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코로나 19가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 그 노동 시장의 기본적인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엄청 올라갔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년 전 애리조나 갔을 때 그 케이터링 한국인 음식업체 그 사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직원들을 못 쓸 수준이다. 그리고 재료값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단가가 안 맞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비용보다 지금 구단에서 또 부담을 느끼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항공료예요. 항공료. 네, 유류비까지 인상이 되고 뭐 이러면서 항공료가 과거에 뭐 선수단 좀 단체로 싸게 하면 뭐 150, 200을 했다면 지금 250, 300을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30% 올랐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구단들이 항공권이 이것도 만만치 않고 숙박은 뭐 당연히 더 올라갔고 예전에 선수들이 묵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플로리다 쪽은 얼마인지 애리조나 쪽은 한 막 $200 하루 1박에 네, 뭐 그 정도 했다면 지금 250에서 300 그냥 일반 여행객이 제가 올해 2월달 갔을 때도 좀 안전하고 깨끗한 숙소 같은 경우는 거의 150에서 $200 이상을 줘야 됐거든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달라졌죠. 그러게요. 비용이 그러면은 예년에 한 10억 이상이 들었다면은 올해는 거의 20억 가까이도 잡아 2배 정도도 걸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10억이라고 하면 15억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제가 최근에 미국 가는 구단 한 구단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 최소 1.5배 이상. 최소. 최소 1.5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체감되는 거는 2배 이상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상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비용이면.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표를 보시면은 이제 달러만 해도 이제 2년 사이에 2023년 2월 1일에서 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한 230불? 240달러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율이 이런 거지. 아까 이제 식재료 이런 거 다 올라갔기 때문에 1.5배로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도 지금 환율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여행객도 많이 넘어가고 하는데 실제 이번에 그 일본 오키나와나 답사를 다녀온 구단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또 물가도 여기도 또 오르는 바람에 일본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확실히 과거 1,300원 할 때보다는 싼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하고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국 돈이 점점 같이 돈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거 생긴 건데 이렇게 되면 구단 측에서는 뭐 다른 지역도 좀 알아봄직한데 기존까지 미국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가면 좋아요. 가면 야구장,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을 가게 되면 야구장이 이제 메인 야구장 하나에 이제 보조 야구장 하나 있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40명 이상의 선수들이 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공간적으로. 네, 근데 미국을 가게 되면 한 야구장 그 메인 야구장 면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4개에서 5개 정도.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숙소가 붙어 있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숙소는 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차 이동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SK하고 SSL 쓰고 썼던 지금도 쓰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숙소, 경기장 이게 있는데. 뭐 애리조나 같은 LG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3개면 숙소는 좀 근처까지 타고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이제 실내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것도 대부분 같이 되는 구단이 많아요. 훈련 시설이 진짜 좋군요. 시설 자체가 안에 웨이트 기구나 이런 것도 정말 좋게 시설이 비교가 안 돼요. 인프라 일본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있는 게 SK가 가져가 있었던 구시가와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체육관을 직접 지면서 온나손 구장 그 정도 외에는 이 실내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다 오픈형이라 비가 오면 또 오키나와 날씨가 2월 1일부터 3월 그 초까지 또 비가 또 많이 와요. 갑자기 어느 순간 들쭉날쭉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는 날은 개정 휴업을 해야 돼요.
체육관도 없고 그러면 다 호텔에서 실내 호텔 웨이트장을 이용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많이 좀 구단들이 혼란을 겪고 그러게요. 있어서 이게 우리 여행 갈 때만 해도 좀 갑자기 위치나 뭐 항공권 바꾸는 게 좀 곤란한 상황인데 구단들도 지금 변경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예약하고 뭐 이미 다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현 이제 그 내년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스프링 캠프 장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면은 기아가 이제 캘리포니아 그리고 2차를 오키나와로 가고 삼성이 바뀌었다면서요. 삼성이 1월 이제 1차를 괌에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8, 9일을 하고 넘어가는데 과거에 이제 괌에서 전운을 했을 때 성적이 또 좋았던 기억도 있고 괌 날씨가 뭐 선수들 못 만들기에는 최상의. 괌은 날씨는 좋은데요. 네. 야구장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삼성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삼성은 이제 괌 1차는 이제 못 만들기가 중점을 둬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몸을 빡세게 만들고 이제 2차 오키나와 캠프지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을 최근에 해가지고 아마 삼성이 1월 한 22일이나 3일쯤 괌으로 출국하는데요. 그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과거에도 1차 캠프 괌에서 가고 2차 캠프 오키나와 간 적이 갔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성적이 이제 유중일 감독이 있을 시절인데 그때 성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 기억도 삼성이 고려하는 눈치예요. 보니까 이제 6개 팀이 미국으로 일단 1차를 떠나고 그리고 호주 2곳 그리고 호주가 3곳이네요. 두산과 KT 그리고 한화가 이제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고요. 그리고 롯데가 대만 타이난 으로 가는 일정이네요. 지금 이제 눈길을 끄는 데가 대만 쪽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오키나와보다는 대만으로 갔던 구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날씨가 진짜 좋다고 합니다. 딱 몸 만들기 좋고 1차 캠프를 하기에는 대만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물가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저렴한 축에 속하니까 그래서 지금 대만 쪽에 많은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차 오키나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만 쪽으로 좀 갈 확률이 그럼 1, 2차 둘 다 대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약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 롯데가 과거에 SK가 썼던 구시가와 쪽을 썼는데 그게 이제 뭐 좀 비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야구계에서 들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은 환율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올해도 그렇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다른 나라. 네. 그래서 뭐 호주, 대만 쪽이 이제 또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캠프라는 게 막 매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좋은 캠프지는 계약하는데 오래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1년마다 뭐 1년 전에 계약해서 1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대만 정도는 가능한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요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날씨는 좋아요. 날씨는 좋은데 야구장 환경 자체가 일본보다 떨어져요. 근데 또 최근에는 대만이 많이 또 그래요. 주변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다는 프리미어 얘기가 12 우승했으니까 좀 더 붐이 일고 제가 선진 야구 배워야죠. 최근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야구장 관리는 일본이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정말 이 그라운드 컨디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게 좀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생각보다 예상하지 못한 지점인데, 근데 이게 결국엔 나비 효과처럼 이 비용 지출과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구단 운영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이게 그 올 시즌 농사를 짓는 모내기와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스프링 캠프가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운 이 시기가 지금 보면 일주일에 또 땡겨졌잖아요. 1월 25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국은 한 3월 5일 전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이상의 이 시간 동안에 결국에 그의 농사를 좌우하는데 훈련을 어떻게 잘하느냐. 캠프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캠프지도 중요하다. 훈련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대부분 구단들이 1차, 2차에서는 오키나와에 모여서 저희가 오키나와 리그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실전 훈련. 우리나라 구단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 구단들하고 또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량 발전을 또 뭐
이렇게 실전 스파링을 또 하면서 기량을 체크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